안녕하십니까.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상속 관련 최신 법령 및 제도라는 주제로 다양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속은 일부 부유층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이야기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상속은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보편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압축적인 경제 성장은 우리 사회의 자산 가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4천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상속세 수는 2024년 기준 10조 원에 육박하며 2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상속세 신고 인원 역시 같은 기간 20배 이상 늘어나 이제 상속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금이 되었습니다. 국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약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사망자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더 이상 상속세가 소수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를 지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올해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곧 자산의 세대 간 이전, 즉 상속이 본격화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평생에 걸쳐 축적한 자산이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대전환의 시대가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속에 대한 무관심과 준비 부족은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은 물론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는 상속을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맞춰 현명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 상속세 제도는 1950년 제정 이후 75년 만에 가장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로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세금 계산이 비교적 간단하고 과세당국 입장에서 징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세금이 결정되어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3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OECD 24개 상속세 부과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이며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더 충실한 과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인 각자의 실질적인 담세력에 맞게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과세 형평성이 높아지고 복잡했던 공제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개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75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에 세수 감소 문제, 조세 회피 방지, 복잡한 법률 관계의 정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거대한 전환이 가져올 미래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본 설명은 이처럼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아 상속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다음의 내용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현행 상속세 제도의 기본 구조와 주요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둘째, 최신 통계를 통해 상속세의 현재 모습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 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시게 될 것입니다. 넷째,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에 나아갈 방향을 전망해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 변화가 개인의 상속 설계와 가업 승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속인 각자가 얼마를 물려받았는지를 따지기 전에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 재산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총 상속세액을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산세 방식은 과거 상속세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되어 온 제도로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과세의 용이성입니다. 상속인별 재산 분할 내용을 일일이 파악할 필요 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만 확정하면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행정적 편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재산의 분배 과정이 불투명하고 상속인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상속인 중심의 과세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부의 재분배 기능에 대한 기대입니다. 유산세는 누진세율 구조와 결합하여 많은 재산을 남길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고 사회 전체의 부를 재분배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특정 가문의 부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산세 방식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유산세 방식의 가장 큰 맹점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즉, 세금을 부담할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상속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실질적인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유산세 방식의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심지어 일부 상속인이 재산을 먼저 빼돌리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성실한 다른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공제제도입니다. 유산세 방식 하에서는 각종 공제제도의 혜택이 특정 상속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모든 상속인에게 분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자녀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 공제의 혜택이 다른 비장애인 자녀들에게 일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제제도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속인에게 혜택이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 유산세 방식은 더 이상 현대사회의 다양한 상속 형태와 국민의 법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75년 만에 대대적인 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상속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될까요? 상속세 계산 과정은 크게 과세 대상 확정, 과세 표준 계산, 세액 산출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과세 대상 확정입니다. 상속세의 과세 대상은 피상속인이 남긴 총 상속재산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법률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퇴직금 등과 같은 간주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사전 증여재산이 포함됩니다. 특히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로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것이 합산됩니다. 이 총상속 재산에서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 가액이 결정됩니다. 그 다음은 과세표준 계산입니다. 산출된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각종 상속 공제를 차감하여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최저생계보장, 정책적 목적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이러한 공제들을 적용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현행 상속세율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고 50%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과세 20%가 적용될 경우 실효세율은 최대 60%에 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을 기초로 최종적인 납부할 상속세액이 결정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과세 체계 속에서 현행 상속세 제도는 여러 가지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세율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인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세율이 55%인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최대주주 할증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 됩니다. 이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국부 유출의 원인이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복잡하고 실효성 낮은 공제제도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속공제제도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요건이 까다로워 일반 납세자들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유산세 방식 하에서 공제 효과가 분산되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1997년 이후 28년간 변동이 없는 배우자 공제 한도는 그간의 경제 성장과 자산 가치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셋째, 원활한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높은 세율과 복잡한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중소 중견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손꼽힙니다. 까다로운 공제 요건과 엄격한 사후 관리 의무 때문에 가업 상속 공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며 많은 기업인들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비주력 자산을 매각하거나 심지어 기업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적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는 종종 무미건조하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흐름과 변화의 단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지표는 상속세 신고 인원과 실제 납부된 세액의 변화입니다. 이는 상속세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넓고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인원과 결정세액은 지난 몇 년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8,449명이던 상속세 신고 인원은 2022년에는 19,50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상속세 결정세액은 2조 5,389억 원에서 무려 12조 2,769억 원으로 약 5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2023년과 2024년에도 이어져 2024년에는 상속세 수가
10조 원에 육박하고 과세 대상 인원은 2만 명에 달할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급증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단연 부동산 가격의 급등입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과거에는 상속세와 거리가 멀었던 중산층까지 상속세 과세 대상에 대거 편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다른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는 부자세라는 등식을 깨트리고 상속세의 중산층세화 또는 보편화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와 맞물려 사망자 수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면서 상속 건수 자체가 늘어난 것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사망자 수는 2020년 30만 명을 넘어선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과 세수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통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상속세액 역시 2018년 약 3억 원에서 2022년 약 6억 3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세 대상이 늘어난 것을 넘어 개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무게 또한 훨씬 더 무거워졌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현황을 통해 상속세 부담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부의 집중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2022년 기준 상속세 결정 인원 19,506명 중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인원이 15,000여 명으로 전체의 약 77%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약 10%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과세표준 5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상속인은 전체 인원의 약 4%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전체 상속세액의 약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속세가 여전히 소수의 고액 자산가에게 집중되어 부과되는 점을 강하게 띠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목해야 할 점은 과세표준 1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의 구간, 즉 중산층 및 중상위층에 해당하는 인원과 세액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극소수에게만 해당되었던 상속세가 점차 더 넓은 계층으로 확산되는 과도기적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는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같은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특히 상속재산 규모가 크지 않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막대한 재산과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현행제도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들이 남긴 재산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구조와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서 70%에 달하는 것으로 보여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뒤를 약 15%에서 20%를 구성하는 금융자산, 약 10%를 구성하는 유가증권 등이 잇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자산이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는 상속세 납부에 큰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대부분 아파트나 토지인데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속인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물려받은 집을 급하게 팔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더욱
그 문제점이 심각해집니다. 기업주의 상속재산은 대부분 비상장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주식은 시장에서 쉽게 현금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의 기계나 공장 부지를 파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직결됩니다. 정부가 가업 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앞서 지적했듯 까다로운 요건과 사후관리 부담으로 인해 활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최신 통계 자료들은 현행 상속세 제도가 가진 문제점들, 즉 중산층으로 확산되는 세 부담, 조세 형평성 문제,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와의 충돌, 가업 승계의 어려움 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적 현실은 상속세제 개편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앞서 살펴본 시대적 변화, 통계적 현실에 부응하여 정부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5년 3월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며 75년간 유지되어 온 상속세제의 대대적인 수술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과세체계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부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목조목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개정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과세체계의 합리화와 국제적 정합성 제고입니다. 첫째, 과세체계의 합리화입니다. 정부는 현행 유산세 방식이 상속인의 실질적 세금 부담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똑같은 재산을 물려받아도 상속인이 몇 명이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받은 만큼 낸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조세 저항을 줄이는 동시에 과세 형평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 중심의 유산세로, 증여세는 수중자 중심의 취득세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과세 체계를 재산 취득자 중심으로 통일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세법을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국제적 정합성 제고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OECD 회원국들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단 4개 국가만이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는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편함으로써 국가 간 조세 경쟁에 대응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이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국부 유출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세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는 정책적 목표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단연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 자체를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가장 큰 효과는 과세 표준 분할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3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세 자녀가 10억 원씩 나누어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상속재산 30억 원에 대해 편의상 일괄공제 3억 원을 적용하고 한다는 가정을 하면 과세 표준이 약 25억 원으로 계산되고 4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총 8억 4천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세 자녀는 각각 2억 8천만 원씩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개정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자녀는 자신이 받은 10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개인별 공제가 적용되고 나면 과세 표준이 크게 낮아져 30%의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별 세액은 약 2억 원 내외로 계산되어 총 세액은 6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고 1인당 부담할 수 있는 금액도 현행 방식에 비해 감소하게 됩니다. 위 예와 같이 대략적인 계산을 통해서 보더라도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저출산 시대에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 상속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몰아주기보다 여러 자녀에게 분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세 방식이 유산취득세로 전환됨에 따라 복잡했던 공제제도 역시 대대적인 수술을 거치게 됩니다. 개편의 핵심 방향은 공제제도의 단순화 및 합리화입니다. 첫째, 인적공제제도의 개편입니다. 현행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등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인적공제 항목들이 상속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형태로 통합 단순화될 전망입니다. 현행 일괄공제액인 5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인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1인당 2억에서 3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전체 공제액이 커져 세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 공제의 현실화입니다. 1997년 이후 동결되었던 배우자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서 배우자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의 성격을 인정하여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거나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 개편안 역시 이러한 방향성을 반영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현행 30억 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예를 들면 50% 정도로 같이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피상속인과 함께 재산을 형성해온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남은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셋째, 가업 상속 공제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 상속 공제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라 여러 명의 자녀가 공동으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각자의 지분만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더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민감하고 많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바로 세율입니다. 유산취득세 전환과 공제제도 개편안으로도 상당한 감세 효과가 예상되지만 경제계에서는 OECD 최고 수준인 50%의 명목세율 자체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입법 예고안에서 구체적인 세율 조정 방안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먼저 시뮬레이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현행 5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훨씬 많은 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을 30%에서 4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세율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세율을 직접 인하하기보다는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절하여 실질적인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 고려될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1억 원 이하의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2억 원 이하로 올리는 식입니다. 이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주면서도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여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유산취득세 전환이라는 큰 틀 아래 공제제도의 합리화와 세율 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복잡하고 무거웠던 상속세의 부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수정되고 보완될지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제 대수술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회와 학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안의 큰 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에 발간된 상속세 공제 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는 배우자 상속공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담고 있어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우자 공제 한도는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보고서는 현행 배우자 공제 한도가 1996년 말에 형성된 이후 28년 가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동안 국민소득과 자산 가치가 몇 배나 증가한 경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가 평생 함께 이룬 재산은 한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생존 배우자의 몫을 분할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둘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보고서는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배우자 간의 상속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제기합니다. 이는 부부 공동체의 특성을 인정하고 생존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배우자 공제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유산취득세 도입과 병행하여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고서는 단순히 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 하에서는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더라도 그 혜택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에게 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정부의 개편 방향과 일치하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과 제언은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가 배우자 공제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학계에서도 유산취득세 전환을 둘러싼 심도 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학계와 세무회계학계를 중심으로 제도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계의 논의는 유산취득세 전환의 당위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법론에 있어서는 신중론과 점진론,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유산취득세 전환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필연적으로 세수 감소를 동반하는데 연간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세수 중립적인 관점에서 세율 및 공제 제도를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과세 표준을 낮추기 위해 상속 재산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등 새로운 조세 회피 행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국회와 학계, 전문가 그룹의 논의는 상속세제 개혁의 방향은 맞지만 속도와 방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이라는 큰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세수 감소 문제, 감세 논란, 복잡한 실무 적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지가 향후 입법 과정의 최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제 개편이라는 중대한 과업을 앞두고 해외 주요국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본 내용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과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각 제도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매우 높은 수준의 공제 한도입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의 상속증여세 통합 공제액은 개인당 1,361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0억 원에 달합니다. 부부의 경우 이를 합산하면 약 360억 원까지는 사실상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사망자의 0.1% 정도에 불과하며 상속세는 초부유층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공제 한도가 매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상향 조정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도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매우 합리적인 장치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제제도가 수십 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배우자 공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매우 관대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배우자 간의 재산 이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상속세의 과세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처럼 상속세를 극소수 부유층에 대한 과세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세금으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물가 연동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제액을 물가에 연동시킴으로써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제도가 자동적으로 현실화되도록 만드는 것은 조세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독일은 히든 챔피언이라 불리는 강력한 중소 중견 기업들이 국가 경제를 이끄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독일 경제의 저력 뒤에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상속세 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산 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가업 승계 시 상속인은 기본 모델과 심화 모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매각되는 것을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영속성과 일자리를 지키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매우 까다로운 요건과 엄격한 사후 관리로 인해 활용률이 저조한 것과 비교할 때 독일의 유연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업을 세금 징수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으로 보고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철학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및 사회 문화적 배경이 유사하면서도 우리보다 먼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됩니다. 일본은 1958년에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본의 상속세 계산 방식은 다소 독특합니다. 먼저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총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의 틀을 따른 뒤 이렇게 계산된 총 세액을 각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이는 순수한 유산취득세 방식이라기보다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특징을 결합한 절충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과세관청의 행정적 편의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상속인 각자의 실질적인 담세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일본식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5년간 유산세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조세 환경을 고려할 때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이처럼 점진적이고 절충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를 아예 폐지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는 1972년, 스웨덴은 2005년에 각각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자본의 해외 유출, 기업 활동 위축 등 경제적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습니다.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는 시점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속인이 나중에 그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형태의 자본이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러한 자본이득세 방식은 상속 시점에 납세 부담을 없애주어 특히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에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실제 소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과세하므로 조세 원칙에도 더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확히 추적하고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 어려움이 있으며 과세 시점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당장의 세수 확보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주요국들의 상속 제도는 각국의 역사, 경제 상황,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제도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을 거울 삼아 우리의 현실에 가장 적합하고 지속 가능한 상속세 제도를 설계하는 지혜를 모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속세 개편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국내외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와 같은 물음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상속세 개편이 개인과 기업의 관점에서 상속 설계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개인의 상속 설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절세 전략을 고민했다면 이제는 상속인 각자가 받게 될 재산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보다 정교하고 개인화된 상속 설계가 필요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누가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유산취득세 하에서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수록 과세 표준이 분산되어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한 명의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물려주기보다는 여러 자녀와 배우자에게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유리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유언 등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 방식을 미리 지정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재산 현황과 가족 관계, 각 상속인의 필요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분배 시나리오를 미리 설계하고 이를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막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둘째, 사전증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전증여는 중요한 절세 수단이지만 유산취득세 도입 이후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미래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낮은 가치일 때 증여함으로써 미래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상속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양한 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개편되는 공제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배우자 공제는 가장 중요한 절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 개편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던 많은 중소 중견 기업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가업 상속공제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촉진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여 국가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가업 상속공제 활용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여러 자녀가 공동으로 가업을 상속받더라도 각자의 지분만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가업 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업인들이 더 이상 상속세 걱정 때문에 기업을 매각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의 성장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둘째, 체계적인 승계 계획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기업 스스로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승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후계자 선정 및 양성, 지분 구조의 합리적 조정, 상속세 재원 마련 계획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는 상속세액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기적으로 주식 가치를 관리하고 적절한 시점에 지분을 이전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75년 만에 대전환을 앞둔 대한민국 상속세 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세법과 통계, 낯선 법률 용어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상속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와 구체적인 준비 방안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금 당장 관심을 가지십시오. 상속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자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편되는 상속세법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막연한 불안감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과 소통하고 유언을 통해 뜻을 명확히 하십시오. 재산 문제로 가족이 갈등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자신의 재산 분배에 대한 뜻을 명확히 밝히고 가족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 증여 계획을 세우십시오. 상속세 절세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자녀와 배우자에게 꾸준히 재산을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을 넘어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가족의 부를 안정적으로 이전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상속세법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변호사, 세무사, 금융 전문가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상속 설계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약간의 상담 비용이 미래에 발생할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세금과 분쟁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상속은 한 세대가 평생에 걸쳐 이룬 노력의 결실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75년 만에 찾아온 상속세제 대전환의 시기, 우리는 변화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준비함으로써 이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가업에 맞는 성공적인 상속의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